60세 이후 섭취하면 신장 건강을 완전히 망칠 수 있어 절대 피해야 할 미역의 최악의 궁합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미역은 피를 맑게 하고 산모도 먹는 완전 식품이라 생각하며 매일같이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몸에 좋은 보약이었던 미역국이 나이가 들면서 잘못 먹으면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은 60대 이후 미역과 함께 드시면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결석을 유발하고 신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리며 심지어 심각한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발표된 신장내과 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가 식단 조절에 실패하여 칼륨과 인 수치가 높아질 경우 신장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될 확률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잘못된 조리법으로 인해 사구체 여과율이 30% 이상 저하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혹시 텔레비전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미역을 바다의 불로초라고 극찬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방송에서는 미역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부작용은 쏙 빼놓을까요? 그들은 시청률을 올려야 하고 관련 식품이 많이 팔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60년 넘게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콩팥은 이제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사구체를 커피를 내리는 거름종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젊고 튼튼한 새 거름종이는 무엇을 부어도 찌꺼기를 잘 걸러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얇아지고 낡은 거름종이에 끈적끈적한 기름이나 딱딱한 돌가루가 생기는 음식을 계속 붓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구멍이 막혀버리거나 결국에는 거름종이가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역을 잘못된 방법으로 먹었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벌어지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을 파괴하는 위험한 방식의 미역을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음식 중 미역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상극 음식과 반대로 죽어가는 콩팥 세포를 되살리는 기적의 미역 섭취 골든 타임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대학병원 현장에서 수많은 만성 콩팥병 환자들을 치료하며 신장과 혈액 투석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콩팥 생각식단의 담당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환자분들을 마주하며 제가 뼈저리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미역을 바다의 불로초라고 극찬하는 방송만 믿고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의 신장 상태와 맞지 않는 식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방송에서는 미역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고 부작용은 쏙 빼놓을까요? 그들은 시청률을 올려야 하고 관련 식품이 많이 팔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60년 넘게 주인인 여러분을 위해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해온 여러분의 콩팥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신호조차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저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만 약속합시다.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켜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겠다는 강력한 다짐으로 아래 댓글창에 건강이라고 적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이 건강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남은 여생 동안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의지이자 저와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자, 댓글 남기셨나요? 그럼 콩팥을 망치는 미역의 첫 번째 최악의 궁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첫 번째 최악의 범인은 바로 파입니다. 아마 지금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국물 요리에 파가 빠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시원한 국물 맛을 내기 위해 혹은 파의 향긋한 냄새가 비린내를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미역국에 파를 송송 썰어 넣습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이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정확한 의학적 원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역은 뼈와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이 우유보다 무려 10배나 많이 들어있는 칼슘의 보고입니다. 반면에 파에는 인과 유황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뜨거운 국물 속에서 만났을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입니다. 파에 들어있는 인과 유황 성분은 미역의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서로 결합하여 인산 칼슘이라는 딱딱한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런 작은 찌꺼기들을 소변으로 배출해낼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여과 기능이 떨어진 콩팥에 이 인산 칼슘 덩어리는 배출되지 못하고 신장 안에 차곡차곡 쌓이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쌓인 덩어리들은 콩팥 내부의 연약한 조직을 긁어내며 상처를 입히고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장 결석을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 몸에 좋으라고 먹은 미역국의 칼슘은 하나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콩팥의 돌만 키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역의 미끌미끌한 알긴산 성분과 파의 진액 성분이 만나면 서로의 효능을 떨어뜨려 해독 작용마저 방해받게 됩니다. 맛을 위해 넣은 파 한 줌이 내 몸의 해독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맛은 어떻게 내야 할까요? 정답은 마늘입니다. 파 대신 다진 마늘을 넣으시면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미역의 비린내를 잡고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습관처럼 미역국에 파를 넣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더 이상 콩팥을 망가뜨리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서로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소중한 콩팥을 지킬 수 있도록 아래 댓글창에 주의라고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생명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파를 넣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면 이제 거의 모든 가정에서 저지르고 있는 두 번째 충격적인 실수를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한민국 주부 99%가 매일 부엌에서 하고 있는 조리법일 것입니다. 바로 냄비를 달구고 참기름에 불린 미역을 달달 볶는 습관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냄비를 뜨겁게 달구고 참기름을 두른 뒤 불린 미역을 넣고 볶아야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고 고소한 맛이 깊어진다고 배우셨을 테니까요. 저도 어릴 적 어머니가 그렇게 끓여주신 고소한 미역국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맛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내 콩팥에도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60대 이상에게 고온에서 볶은 참기름 미역국은 약이 아니라 독성 물질을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기름은 건강에 아주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발연점이 170도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냄비에서 미역을 볶을 때 온도는 순식간에 20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참기름은 타기 시작하고 벤조피렌과 알데하이드라는 1급 발암 물질과 강력한 염증 유발 물질을 뿜어냅니다. 여러분이 부엌에서 맡았던 그 고소한 냄새가 진동할 때 사실은 참기름이 비명을 지르며 산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독성 물질들은 미역의 좋은 성분과 섞여 국물에 그대로 녹아듭니다. 우리가 그 국물을 마시면 독소들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다가 결국 우리 몸의 필터인 콩팥으로 모이게 됩니다. 건강한 콩팥이라면 이 정도 독소는 걸러낼 수 있겠지만 이미 지치고 병든 콩팥 사구체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독소를 걸러내느라 콩팥 세포들은 과부하가 걸리고 미세한 혈관들의 염증이 생기며 결국 신장 기능은 더 빠르게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 물질로 세포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성분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독소가 체내에 더 오래 머물며 장기를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고소한 맛과 건강을 모두 잡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답은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앞으로는 미역을 볶지 말고 맑은 물이나 육수에 미역을 먼저 넣고 끓이십시오. 그리고 요리가 다 끝나고 불을 끈 뒤 먹기 직전에 참기름을 한 스푼 두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참기름이 고온에 타지 않아 발암 물질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기름 속에 들어있는 리그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100%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리그난은 혈관의 노화를 막고 콩팥 세포를 보호하는 아주 고마운 성분입니다. 조리 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콩팥을 공격하던 독약이 콩팥을 지키는 보약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오늘부터는 제발 미역을 볶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콩팥을 위한 간곡한 부탁입니다. 파도 빼고 참기름 넣는 순서도 바꿨으니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죄송하지만 아직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범인을 잡지 못하면 앞선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 끼니 식탁에서 마주하는 주식이자 한국인의 힘의 원천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바로 흰쌀밥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배신감을 느끼거나 당황스러운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뜨끈한 미역국에 하얀 쌀밥을 말아서 잘 익은 김치와 함께 먹는 그 맛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소울푸드이자 위로의 맛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밥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냉정하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미역국에 말아먹는 흰쌀밥은 콩팥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달콤한 독약과도 같습니다. 왜 우리가 평생 먹어온 밥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혈당과 콩팥, 혈관의 밀접한 관계 때문입니다. 흰쌀밥은 도정 과정을 거치며 쌀룬과 껍질에 있던 좋은 섬유질과 영양소가 모두 깎여나가고 순수한 탄수화물 덩어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국물에 말아서 후루룩 마시듯이 드시면 씹는 과정이 생략되어 소화 흡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식사 후 불과 30분도 안 되어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치솟은 혈당은 우리 혈액을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만듭니다. 맑고 깨끗해야 할 혈액이 설탕물처럼 끈적해지면 우리 몸에서 가장 미세하고 약한 혈관 뭉치인 콩팥 사구체를 통과할 때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끈적한 혈액은 사구체 미세 혈관을 막아버리고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신장경화증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을 받게 되는 원인 1위가 바로 당뇨병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선생님, 미역에는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으니 밥이랑 같이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르지 않나요? 라고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국 한 그릇에 먹는 미역의 양은 기껏해야 10g에서 15g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미역으로는 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당분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작은 모래성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미역국에 흰밥을 말아 드시는 습관은 콩팥을 설탕물에 절이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밥을 바꾸는 것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보리 같은 통곡물을 섞은 잡곡밥을 드셔야 합니다. 거친 통곡물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는 위장에서 젤리 형태의 보호막을 형성하여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춰줍니다. 이때 비로소 미역의 알긴산과 잡곡의 식이섬유가 힘을 합쳐 콩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혈당을 올려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친 식감이 낯설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씹고 또 씹으십시오. 오래 씹는 과정에서 나오는 침은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뇌를 자극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이 작은 변화가 투석 기계 앞에서 후회하는 미래를 막아줄 유일한 길입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평생을 먹어온 흰쌀밥을 포기한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콩팥을 위해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부터 밥상을 바꾸겠다고 저와 약속해 주실 수 있나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오늘부터 흰쌀밥을 줄이고 잡곡밥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하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변화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제가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흰쌀밥을 줄이겠다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약속을 믿고 저는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을 공개하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와 참기름, 그리고 밥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을 모르면 미역은 여전히 콩팥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이 콩팥에 좋다고 하니 무작정 많이 드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위험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역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낮춰주는 아주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에게 칼륨은 소리 없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혈액 속에 들어온 칼륨을 오줌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혈액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초기에는 근육마비가 오고 손발이 저리다가 결국에는 심장에 영향을 주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각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추는 응급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의학계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콩팥이 약한 사람은 미역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미역 속에 숨어있는 칼륨을 안전하게 빼내는 전처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른 미역을 요리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최소 20분에서 30분 이상 충분히 담가 두십시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의 칼륨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이때 중간에 물을 두세 번 정도 새 물로 갈아주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둘째, 불린 미역을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 정도 살짝 데치십시오. 이 과정을 거치면 남은 칼륨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역을 데치거나 불린 그 물은 절대 드시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레세, 그 물은 미역에서 빠져나온 칼륨과 염분 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미역을 불린 초록색 물이 진국이라며 아깝다고 그 물로 국을 끓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콩팥에 독약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미역 건더기만 건져서 새 물로 요리하십시오. 이 과정만 지키셔도 콩팥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미역의 좋은 성분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콩팥을 지키기 위한 필수 생존 수칙입니다. 안전하게 조리하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미역의 효과를 1000배만 배로 높여주는 기적의 섭취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콩팥을 살리는 미역 섭취의 골든타임은 바로 식사 전 15분입니다. 왜 하필 식사 전 15분일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인체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빈속에 미역을 먼저 먹게 되면 미역의 끈적한 알긴산 성분이 위장벽에 얇은 젤 형태의 코팅막을 형성합니다. 이 천연 코팅막이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15분 정도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보호막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밥이나 반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물 속에 있는 당분과 지방, 그리고 콩팥을 힘들게 하는 각종 노폐물들이 위벽에 바로 흡수되지 못하고 알긴산젤에 갇히게 됩니다. 알긴산은 이 나쁜 물질들을 끌어안고 천천히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덕분에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콩팥으로 한꺼번에 몰려드는 독소의 양을 조절해줍니다. 마치 콩팥이라는 정수기 필터 앞에 아주 튼튼한 거름망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호주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사 전에 해조류를 먼저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수치가 무려 30%나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먹는 순서와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콩팥이 받아야 할 충격이 30%나 줄어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 몸을 살리는 최고의 자연 치유법이 아닐까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빈속에 차가운 미역만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먼저 드시거나 따뜻하게 데친 두부 한 조각과 함께 드시면 위장에 부담 없이 편안하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론은 언제나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내용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역을 물에 담가 칼륨을 뺀다. 그리고 밥 먹기 15분 전에 먼저 먹는다.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미역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을 잊지 않도록 우리 뇌에 강력하게 새겨 넣어야 합니다. 오늘 배운 콩팥을 살리는 골든타임인 숫자 15를 아래 댓글창에 한글로 15 또는 기억이라고 적어주세요. 15분의 기적을 믿고 실천하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단 두 글자지만 이 숫자가 여러분의 식탁 예절을 바꾸고 10년 뒤에 콩팥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실천 의지를 확인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미역과 함께 먹으면 콩팥 기능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사구체를 되살리는 최고의 짝꿍 음식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역을 안전하게 손질하는 법과 섭취하는 골든타임까지 모두 배우셨으니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출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와 고운의 참기름 그리고 흰쌀밥을 식탁에서 치워버리셨다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고 죽어가는 사구체 세포를 달래주는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를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대로만 드신다면 미역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최고의 천연 치료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최고의 짝꿍은 바로 두부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고기를 먹자니 인과 요산 수치가 걱정되고 안 먹자니 근육이 빠져 기력이 없어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때 가장 완벽한 대안이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콩팥에 부담을 주는 독소가 거의 없는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특히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과 이소플라본은 콩팥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미역국을 끓이실 때 고기 대신 두부를 듬뿍 넣어 보십시오. 미역의 알긴산이 노폐물을 흡착하고 두부의 깨끗한 단백질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는 완벽한 이중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두부는 살짝 으깨서 넣으시면 소화가 훨씬 잘 되어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추천 음식은 등푸른 생선, 특히 고등어와 연어입니다. 콩팥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몸속의 만성염증입니다. 염증 수치가 높으면 콩팥 거름망이 퉁퉁 붓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때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는 혈액 속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전을 녹여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뻥 뚫어줍니다. 미역국과 함께 고등어구이 한 토막을 곁들여 드십시오. 미역이 독소를 빼내고 오메가3가 혈관기를 닦아주니 콩팥이 숨 쉴 틈이 생기는 것입니다. 단 생선을 드실 때는 튀기지 말고 찌거나 구워서 기름기를 뺀 상태로 드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밀 병기는 바로 식초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마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미역국에 식초를 넣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식초는 미역을 새콤달콤하게 무쳐 먹는 미역 초무침이나 미역 오이 냉국으로 드실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입맛이 없는 여름철이나 점심 식사에 이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식초의 유기산 성분은 미역에 들어있는 각종 미네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한 번 더 강력하게 눌러줍니다. 앞서 미역을 끓는 물에 데쳐서 칼륨을 빼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데쳐낸 미역을 찬물에 헹궈 물기를 꽉 짠 다음 식초와 아주 적은 양의 설탕, 그리고 다진 마늘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보십시오.
여기에 얇게 썬 오이를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이 미역 오이 초무침을 식사 전에 먼저 드시면 식초가 탄수화물 분해를 억제하고 미역이 보호막을 쳐주어 식후 혈당과 콩팥 부담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을 때는 두부 미역국으로 속을 편안하게 하시고 혈당 관리가 더 신경 쓰이는 날에는 식초를 넣은 미역 초무침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아주 작은 변화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 습관이 쌓이면 1년 뒤의 콩팥 수치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건강은 비싼 약이나 유명한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부엌과 매일 반복하는 지혜로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역이 가진 놀라운 두 얼굴을 확인하며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부터 죽어가는 사구체를 되살리는 기적의 조합까지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식탁을 완전히 새로운 치유의 공간으로 바꿔놓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미역은 하루아침에 병을 고치는 마법의 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한다면 그 어떤 비싼 영양제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콩팥을 지켜줄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역국에 파는 절대 넣지 마시고 마늘을 사용하십시오. 둘째, 발암물질 걱정 없이 참기름은 반드시 불을 끄고 마지막에 넣으십시오. 셋째,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넷째,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미역을 물에 충분히 담가 칼륨을 빼낸 뒤 식사 15분 전에 드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이 네 가지 원칙만 지키셔도 미역을 드시는 그 순간이 콩팥에게는 가장 편안한 휴식 시간이 될 것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프다는 신호조차 보내지 않고 묵묵히 일만 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비로소 쓰러집니다. 그러니 콩팥이 비명을 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듬어주고 아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작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남은 평생 고생한 콩팥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싸고 흔하지만 이미 손상된 신장세포를 재생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기적의 야채 삼총사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더 놀라운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셔서 소중한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지속하고 진실된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아래 댓글창에 행운과 치유를 상징하는 단어인 기적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남기는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긍정의 에너지가 되어 서로의 콩팥 건강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그 간절한 마음에 답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늘 강건하시고 하루하루가 활력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